네, 안녕하세요. 송기주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업기계 제 19강입니다. 먼저 토픽 181번 임업기계와의 제약인자입니다. 69회 3교시에서 임업기계와의 제약사항, 그리고 111회 4교시에서 우리나라 임업기계와의 일반적인 제약인자, 122회 4교시에서 우리나라 임업기계와의 기술적, 사회적, 제도적 제약인자, 123회 2교시에서 임업기계와의 전제조건, 132회 1교시에서 우리나라 임업기계와의 문제점 및 저해요인, 137회 2교시에서 효율적인 임업기계화를 위한 선결과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임업기계화의 제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임업 상황 하에서 기계화 작업은 많은 기술적, 사회적, 제도적인 제약을 받는데 일반적인 제약인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제약인자 중에서도 우리나라 임업이 가지고 있는 험준한 지형, 일반 인분 구조의 복잡성과 영세한 소유 구조로 인한 작은 시업 규모, 낮은 인도 밀도와 전문 기능 작업인의 부족 등이 가장 큰 제약 조건입니다. 이외에도 기계화 시업의 경험 부족과 기계화 기술 수준 낙후 및 기계화를 실시할 경영 주체의 부재 등 기계화를 저해하는 문제들이 있으므로 앞으로 임업 기계화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임업 기계화의 제약인자, 제약사항, 저해 요인, 전제 조건, 선결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경영 규모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기계화에 있어서 고가 장비를 투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 비용, 감가상각비, 자본이자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계 종류마다 연간 일정량 이상을 작업해야 하므로 일정 경영 규모를 필요로 합니다. 경영 규모가 큰 경우에는 고가의 고성능 기계를 투입하더라도 경제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북유림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자체 장비를 보유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 규모가 영세한 사유림의 경우 산림 경영을 집단화하거나 기존 전문 산림 기능 작업단과 장비를 확보해서 작업을 청부 대행해 줄 수 있는 기계 운영 주체를 육성함으로써 기계의 가동률을 높여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작업 성과가 기계 운전의 기능에 좌우됩니다. 비교적 작업 능률이 낮고 전통적으로 실시해오던 인력 작업 방식에 비해 작업 능률이 높은 기계 작업의 경우 작업원의 숙련도와 기능도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심하고 이러한 원리에 의해 노동 생산성이 높은 고성능 기기일수록 숙련된 작업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 산업 분야가 자동화에 의해 대량 생산 체제를 달성하는 것에 비해 임업에서는 기계화를 실시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미숙련, 겸업노동의 형태에서 전업형 전문 기능인을 확보해야 하므로 산림 작업원의 기능 훈련, 업무 관리 정책 등에 더 많은 배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노동 재해 및 작업 안전 대책 강화가 필요합니다. 임업 기계화는 중노동으로부터 작업원의 노동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도 하지만 작업 속도가 빨라짐으로써 인력 작업보다는 사고의 강도가 더 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사지에서 차량용 장비의 미끄러짐이나 전복 등과 가선 작업에 있어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 안전이 경제성, 생력화 등보다 앞선다는 관점에서 안전교육의 철저한 실시와 작업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리적인 분리성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은 대부분이 중경사 이상의 산악지로 이루어져 있어 작업 없이는 장비의 인내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므로 기계화가 불리한 지형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시설의 비비로 산림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아직도 오지에 위치하여 작업 장소로의 장비의 수송, 작업원의 이동 투입 등의
있어서 불리한 점이 있고 작업 중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부품의 조달과 수리, 정비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작업 규모에 따라 기계가 투입될 수 있는 작업 대상지가 제한을 받으므로 인도시설의 확장과 시업 규모의 확대 및 집단화로 이러한 분리성을 극복하고 이동이 용이한 장비의 활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자연환경과 임시훼손 문제입니다. 대형 기계의 인내 반입으로 인한 임시훼손이나 잔존 인분의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비 투입 전에 적절한 작업내 계획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로를 개설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GMC 트럭을 차체 규모가 작은 소형 임내차 등으로 대체하여 작업내의 규격을 줄임으로써 임시훼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GMC 트럭은 1940에서 50년대 미국 제너럴 모터스에서 생산한 미군용 트럭으로 6.25 전쟁에서 사용되고 종료 후 국내에 남게 된 일부 차들을 주로 산판용, 건설용 등으로 많이 이용되었고 육륜과 덤프 기능, 45도 경사 등판 능력을 갖춘 전천후 트럭으로 아직도 일부가 임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선 장비에 의한 작업은 트랙터 등의 차량용 장비보다 임시 훼손이 적으므로 토양 침식에 우려가 있는 인지는 이러한 가선 장비를 활용하면서 임시 훼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은 임업기술 핸드북 1200쪽과 산림공학 31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82번 임업기계화의 장애 요인입니다. 66회 2교시에서 우리나라의 임업기계화 장애 요인에 대해 설명하라 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임업기계화의 장애 요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지형이 복잡하고 대부분의 임시가 경사도가 높습니다. 또한 영세 사유림이 대부분으로 소유 규모가 작고 규모의 경제성이 낮습니다. 축적이 낮은 유령림이 대부분이며 장년림 이상의 인공림 비율이 낮아 생산성이 낮습니다. 시업 단위가 소규모이므로 기계화에 적합한 대단위 시업단지가 극히 작습니다. 또한 기계화의 필수 여건인 인도시설이 미비하며 임업 수익성이 낮아 많은 투자를 요하는 기계화에 대한 투자가 부진합니다. 연간 국내 벌치량이 150만 입방 이하에 불과하여 기계화에 필요한 작업 물량이 부족하며 국내제 가격이 수입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상한 내용은 산림과 임업기술 3권 산림경영 57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임업기계화 시공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기계화에 한 시공은 사방공사를 포함한 각종 임업 토목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임업 토목공사에서 기계화 시공의 장점과 단점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은 규모가 큰 공사를 효율적인 기계 시공으로 하여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흙깎기, 흙나르기, 흙쌓기, 흙다지기 등의 시공을 기계 시공으로 쉽게 할 수 있으며 공사비를 절감하고 또 시공 능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력으로 곤란한 공사라도 기계 시공으로 무난히 완공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규모가 작은 공사에서는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공사비가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기계의 조합에 의한 공정 계획을 잘 세우지 않으면 일부 기계는 비능률적인 경우가 발생합니다. 부품의 구득과 기계의 보수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계 성능의 발전과 기계의 대형화로 인하여 신제품의 구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상은 개정 임업토목공학 31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 벌목 작업의 특징입니다. 기계화 벌목에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 장점을 모두 단동기, 복동기 및 다동기에 동등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주요한 장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화 벌목 작업의 장점은
벌목 생산량은 대부분 기계와 벌목 장치로서 증대됩니다. 기계와 인부가 단목으로의 작업보다 온목 무더기에서 무더기로의 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집재 및 가지치기의 비용이 절감됩니다. 스키더 집재기가 모아놓은 온목 무더기에서 작업할 수 있고 단동기에서 원구가 일정한 방향으로 놓여지므로 집재 생산량이 증대됩니다. 기계와 벌목은 집재 기능, 운제 기능, 벌목 기능을 총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주, 그루터기의 높이를 낮게 하므로 목재 이용량이 증가됩니다. 기계와 벌목은 보다 더 좋은 장비를 이용한다면 복합 작업 조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기계와 벌목 작업은 인부들이 지면에서 멀리 떨어져서 일을 하므로 보다 더 안전합니다. 다음 기계와 벌목 작업의 단점을 보면 기계와 벌목의 장점이 단점보다 무세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점도 이해해야 합니다. 주요한 단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목의 크기에 제한을 받습니다. 소규모에서는 작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목재 피해가 많습니다. 즉 절단기의 칼날이 원목의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가로질러 통과하므로 섬유가 구부러지며 압축을 받고 파손됩니다. 이상한 내용은 개정 임업 토목공학 5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83번 임업기계화의 목적과 필요성입니다. 92회 1교시에서 임업기계화의 목적, 92회 2교시에서 우리나라 임업 및 산림의 현실과 여건 변화에 따른 임업기계화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임업기계화 목적을 살펴보면 사람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생물적인 물질 대사작용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지속적인 작업 시 체중 75kg당 약 0.1마력의 동력을 발생하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연기관에 비하면 그 효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기계적인 단순 노동은 약간의 유지비와 연료비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계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동화 장비는 과거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판단 작업까지도 각종 센서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정확히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자는 힘든 육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이러한 장비를 총괄 조작하는 지적인 기능만 전담하게 되어 과거의 인력 작업에 비하여 작업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업 장비 중에서도 임업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하베스터, 프로세서 등의 임목 수학 장비들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각종 센서, 유압 구동 장치를 조합한 첨단의 메카트로닉스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임목 기계들입니다. 이러한 기계화 작업으로 얻어진 효과로는 우선 소요 인력과 작업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즉 인력 작업보다 적은 숙련된 작업원으로 더 많은 작업 능률을 올릴 수 있고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작업도 단기간에 수행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산림 작업의 기계화가 갖는 목적과 의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노동 생산성의 향상, 생산 비용의 절감, 중노동으로부터 해방 등은 임업기계화의 3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업기계화 필요성, 목적과 의의, 임업기계화의 효과 등을 살펴보면 먼저 노동 생산성의 향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 생산성이란 생산량과 투입 노동량의 비율로 정의될 수 있는데 그 단위로는 임목 수확 작업에 있어서 온목 생산량당 투입되는 작업 인력을 시간당 2빵, 그리고 인당 1일 2빵으로 표시합니다. 조립 및 육림 작업 등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단위로는 단위 시간당 면적 또는 본수로서 시간당 헥타르, 그리고 인일당 헥타르 또는
인일당 본수로 등이 있습니다. 농촌 노동력의 감소와 노령화, 분야화 현상 등으로 인해 산림작업 가용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가 급등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노동 생산성의 향상은 임업기계화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산 비용의 절감입니다. 임업의 경영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수익을 얻기 위한 경영 원칙에 따라 생산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산림 경영비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산비 절감을 통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생산성이 높은 고가의 임업 장비만 투입한다고 하여 생산비가 절감되는 것이 아니며 경영 규모가 적합한 기계를 투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노동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산림작업은 과거부터 육체적으로 힘든 중노동에 해당하는 작업이 많다고 알려져 왔으며 다른 산업 분야와는 달리 산림이라는 자연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업이 매우 힘든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작업의 기계력을 이용한다면 인력에 의한 육체노동을 감소시켜 노동조건을 질적으로 개선하여 산림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임업기계는 운전하기가 쉬운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으므로 어렵고 힘든 노동을 기피하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임업기계를 도입하는 것은 젊은 산림작업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계획 생산의 실시입니다. 기계를 실시할 경우 인력 작업에 많은 영향을 주는 기후조건, 계절의 영향을 어느 정도 극복하여 복제시장의 상황에 맞는 원료 목재의 탄력적인 공급이 가능하며 인력 작업에 비해 좀 더 안정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형 조건의 극복입니다. 경사지에서의 올림집재, 상향집재와 같이 인력으로 실시할 수 없던 지형 조건에서도 기계 에너지를 이용하여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도로망과 작업 방법의 조합으로 어느 정도의 경사지에서도 임목 생산 작업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생산 속도의 증가와 상품 가치의 향상입니다. 기계에 의해 작업 속도를 높이고 생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자금 회전이 빠르게 되고 제품의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으며 인력 작업이 곤란하거나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정관제를 생산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수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의 자료는 산림공학 3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임업기계화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능률의 향상입니다. 작업 능률의 향상은 인력에 의존하여 작업을 수행하던 것을 기계에 의해 수행할 때 몇 배의 능률을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인톱에 의한 벌채 작업은 인력 작업에 의해서 9배에서 12배의 작업 능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집재 작업에 있어서도 인력에 의한 집재 작업을 트랙터, 부착형 윈치나 가전용 집재기계 등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3에서 5배 이상의 작업 능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인력 작업 단계인 1950년대의 노동 생산성이 1일 인당 1.42방에 불과하였으나 포워드, 프로세서 등 고성능 임업기계의 도입으로 2000년에는 약 22방 이상의 생산성을 나타내 완전 기계화 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작업 시간의 단축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작업량을 가지고도 인력에 의한 것보다 기계에 의한 작업은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22방의 원목을 집재하는데 인력 작업은 39시간에서 120시간이 소요되지만 트랙터 부착형 위치로는 8시간이면 가능하여 기계의 사용은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고 작업 인력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작업원의 노동부담 경감입니다.
산림 작업은 다른 산업 분야와 다르게 산림이라는 자연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 작업 조건이 불리하고 힘든 노동을 기피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기계에 의한 산림 작업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림 작업 중 특히 벌채 및 집재 작업은 작업원들에 대해 높은 작업 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벌채 작업 시 분당 맥박수는 최대 140에서 160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산림 작업에 비하여 40% 이상의 높은 작업 강도이며 지속적인 작업 능력의 한계인 35%에서 40%의 값을 상회하는 고강도의 육체 노동으로서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많은 작업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공학 입문 36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84번 임업기계화의 발전 방향입니다. 69회 4교시에서 임업기계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시하라. 75회 2교시에서 임업기계화의 필요성 및 현황과 합리적인 추진 방향, 그리고 98회 4교시에서 우리나라 산림 및 임업 여건을 고려한 임업기계 활성화 방안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임업기계와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임업기계 보유는 주로 임목 생산 장비가 39%, 산림 보호 장비가 24%, 조립 육린 장비가 20% 순이며 이 중 임목 생산 장비는 체인톱, 수라가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하게 벌채를 제한 집재용 장비의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고성능 임업기계는 국립산림과학원과 임업기계훈련원의 연구개발용 또는 교육용으로 몇 기종이 도입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을 이수한 오퍼레이터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임업기계의 필요성, 목적을 살펴보면 먼저 노동 생산성의 향상, 그리고 생산비용 절감, 인건비 최소화로 인한 생산비 절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노동으로부터 해방, 계획 생산의 실시, 지형 조건의 극복, 생산 속도의 증가와 상품 가치의 향상 등이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 발전 방향,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다양한 장비에 대한 실현 사업의 실시입니다. 다양한 장비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속적인 실현 사업을 추진하여 종합적 측면에서의 장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임업기계의 운영 주체의 육성입니다. 고가 장비의 경우 활용도가 문제가 되므로 장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계 장비 운영 주체를 육성해야 합니다. 셋째, 임업기계 개발업체의 육성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임업기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비 지원은 물론 국유림에서 사용하여 판로를 확보하면 개발 투자가 활성화해질 것입니다. 넷째, 임업기계화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임업기계화에 대한 현장 적용을 시험하고 다른 산림경영인에게 기술을 전수시켜 줄 수 있는 임업기계화 시범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임업기계 활용도 및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인도시설 확대 및 내실화입니다. 임업기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를 개설하고 기존 인도를 보수하는 등 기반시설을 확대, 보완하여야 합니다. 다음 임업기계와의 역점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수요가 많고 값싼 소형장비 위주의 임업기계의 개발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임업생산 기계와 시스템의 모델 정립 및 정착입니다. 세 번째, 제도 개선을 통한 임업기계 보급 확대가 필요하고 또한 수각국의 기계화 사업장 등 임업선진지 조성으로 기계화에 관한 마인드 확산이 필요합니다. 임업기계 운전요원의 양성이 필요하며 임업기계화 센터의 활성화, 임업기계 리스, 렌탈 및 수리 정비를 해야 합니다. 기계장비 보급을 위한 재원 조달을 확대합니다. 융자, 면세기종 확대, 면세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토픽 185번 임업기계화 발전 단계입니다. 80회 2교시에서 임업기계화 또는 산림작업기술의 발전 단계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임업기계화 단계를 진단해 보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임업기계화 현황을 보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모든 산림작업을 인력 또는 충력에 의존하였으나 19세기에 미국 등지에서 증기기관을 산림철도, 트랙터, 집재기 등에 활용하게 되면서 임업에서도 본격적인 기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2차 대전 후 기계공업의 발달과 함께 급격히 발달하였습니다. 임업기계화 발전 단계의 구분을 살펴보면 임업기계화 발전 단계는 헤인리히 1994년에 크게 헤인리히가 인력 작업 단계, 부분 기계화 작업 단계, 완전 기계화 작업 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임업기계화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기계화 영역이 짧아 이목 수확 작업에 있어서 벌목, 통나무 자르기, 가지 자르기 작업이 모두 체인톱을 이용한 인력 작업 단계이고 집재 및 운반 작업에 있어서는 일부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기계화 작업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업 기계화 역사가 길고 기계화를 위한 여건이 좋은 북유럽 및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벌목, 가지 자르기, 조제, 집재 등 모든 공정을 펠로번처, 하베스터, 포워드, 스키더 등의 장비로 처리하는 완전 기계화 작업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먼저 인력 작업 단계는 2단계에서는 거의 모든 작업이 손도구나 휴대용 동력 작업기, 예를 들어 체인톱을 이용한 인력 작업으로 이루어지며 때로는 충력이 인력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업 단계는 임업기계의 가격이 인건비에 비하여 고가이고 상대적으로 인력이 풍부한 개발도상 국가에서 적용되던 방법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노동 집약적인 인력 작업 단계는 극히 일부 국가의 농촌 지역에서만 소규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부분 기계화 작업 단계는 일부분의 작업은 인력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일부는 기계 작업이 공존하는 단계로서 벌목 작업은 인력 작업인 체인톱으로 실시하고 집재 작업은 기계를 이용하는 단계입니다. 부분 기계화 작업 단계는 다시 투자 비용이 비교적 적은 녹음용 트랙터에 부착 가능한 작업기와 소형 기계를 이용한 중급 기계화 단계와 벌목 작업만 체인톱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작업인 조제, 집재 작업을 임목 수확 전용 기계를 이용하는 고급 기계화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중급 기계화 단계는 소경목이나 중경목 상태에서 이용 가능하며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적은 투자에 비하여 생력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단계입니다. 반면에 알프스 지역과 노르웨이 등 유럽의 산업국가들은 임목의 기계가 접근할 수 없는 지형의 임지에서는 극경사지에서 벌목 작업만 인력에 의한 체인톱으로 실시하는 고급 기계화 단계에 있습니다. 이때 벌목 후 후속되는 집재 작업은 접목 상태로 타워 야더 집재기를 이용하여 조제 및 가지 자르기 작업은 인도변이나 임지 저목장에서 프로세서를 실시하여 작업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고급 기계화 단계에 올라 있어서 노동 생산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인력에 의한 작업을 최소화하는 작업 단계로서 벌목 작업을 체인톱으로 실시하는 여부가 완전 기계화 작업과 구분됩니다. 이러한 체인톱에 의한 벌목 작업은 휴대용 작업기인 체인톱의 특성 때문에 작업원이 받는 생리적 노동 부담이 커서 기계화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계에 의한 인력 작업으로 분류합니다. 다음 3단계인 완전 기계화 작업 단계는 임목의 벌목 작업부터 전 작업 과정을 완전 기계화하는 단계를 완전 기계화 작업 단계라고 하며 지형이 양호한 산림일 경우 트리펠러나 펠로반처로 벌목하여 프로세서로 조제하거나 하베스터를 이용하여 벌목 및 조제를 실시하는 작업 단계입니다. 이때 집재 작업은 전목재 또는 전간재일 경우 집게를 부착한 임업용 트랙터, 그래플 스키더를 이용하거나
조제 작업이 이루어진 원목일 경우 포워더를 이용합니다. 현재 스웨덴, 핀란드, 북미 지역 평지림 지역에서는 펠로번처, 하베스터, 포워드, 임업용 트랙터 등의 고성능 장비를 이용하여 벌목 작업부터 집재까지의 전 공정을 기계화함으로써 임목 수확 작업의 평균 노동 생산성을 1인 1당 20에서 32방까지 올릴 수 있는 완전 기계화 작업 단계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임업기계화 연역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임업기계가 도입된 것은 일제시대의 산림철도와 인크라인, 지면삭도 등의 삭도 시설이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압록강 및 두만강 유역 원시림에 설치되었던 것이 그 시발점입니다. 그 후에도 해방 후 최근까지 강릉 영림석 관내와 일부 산림지역에 산림철도 및 목마를 이용하여 벌출 작업을 실시한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해방 후에는 6.25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제 군용 체인톱이 민간인에 사용되면서 근대적 의미의 임업기계가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습니다. 1950년대를 살펴보면 미 군용 트럭인 66구룡 트럭, 일명 GMC 트럭이 민간용으로 활용되어 임업 분야에서도 벌채 원목을 산지에서 제재소까지 운반하는 유일한 운송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960년대 대일 청구권 자금에 의하여 1969년도에 일본제 체인톱 하해기, 직혈기, 불도저 등이 도입되어 영림서에 보급되었으며 일본제 중형 야더 집재기가 도입되어 일부 시험용으로 활용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체인톱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여 손톱과 도끼에 의한 벌목 작업을 거의 대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당시 널리 사용되던 단순 순환식 가선 집재 방법, 모노 케이블 집재 방식이 사방 사업 현장에서 사방자재 운반용으로 일부 이용되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 1981년에 국제협력사업인 한독 임업경영사업에 의해 임업기계 훈련원이 창설되어 임업기능인력의 대기능훈련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업기능인력에 대한 기능훈련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능교육의 일환으로 독일제 체인톱, 풀 깎는 기계, 산림무역 장비 등과 묘포용 장비인 묘목이식기, 당근기 등의 훈련용 장비가 도입되었습니다. 1985년부터 오스트리아 쾌럴사의 트랙터 부착용 쾌럴 300 이동식 타워 야더 집재기와 독일 다이물러 벤츠 회사의 다목적 트랙터인 MB 트랙 900 터보의 집재용 위치를 탑재한 장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트랙터용 집재 윈치인 파미 윈치와 오스트리아제 아크아 소형 윈치 및 체인톱 소형 윈치, 멀티 KBF 윈치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국제연합개발계획 UNDP 사업으로 1985년도부터 임도 및 산림수학에 관한 훈련 과정이 임업연수원에 개설되었으며 이때에 집재용 플라스틱 수라 및 일부 벌목 집재용 장비가 국내에 소개되었습니다. 중경사지에서 사용 가능한 트랙터 견인식 트레일러에 탑재한 영국제 타워야더 집재기인 티머 마스터 타워야더 집재기와 농업용 트랙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제 집재부기 등이 임업연구원에 도입되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 1990년대 초에 민간기업에서 일본제 중형 야더 집재기, 그리고 원격 조정 자주식 반송기인 라디케리 집재기 등의 장비를 수대식 도입하고 오스트리아제 아크아 윈치와 유사한 소형 윈치를 국내에서 자체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사유림에서도 국내에 널리 보급된 소형 굴착기에 국내 제품인 집재용 원목 집재 로그 그래프를 부착하여 집재 작업과 원목 싣기, 상차 작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형 굴착기는 국내에 많이 보급되면서 임목수확 작업에서도 작업로 개설과 집재 작업에 필수적인 장비로 널리 활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2년도에
2020년도에는 산림청은 오스트리아 힌터레거 회사의 유르시 유니 트레일러 탑재형 타워야드 집재기와 70마력급 농용 트랙터의 독일 리터 회사의 2드럼식 집재형 트랙터 위치 등과 집재형 부대 장비를 부착한 농용 트랙터를 9기림에 도입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공학 32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강 1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